현안 질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안을 3번째나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양상, 이게 이제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무언가 정치적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각 당대표로서 당대표 후보자로서 어떤 해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2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을 다 봉쇄당하는 겁니다. 입법부가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행정 독재고 저는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예상이 든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형식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거부를 하니까 또 국회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뭐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계속 도돌이표가 될 텐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참 답답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소위 책임 정치가 가능한데 저는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 여론, 국민이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저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저는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특검을 하는 이유도 진상규명하고 처벌하는 거지만 국정조사를 하면 최소한 진상조사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그걸 국민께 알리고 또 국민들을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저는 비로소 이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좀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을 접근하는 새로운 다른 방법,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과 네. 행위가 필요하고 국회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 네. 네. 김지수 후보님. 지금 이 미래로서 청년으로서 되게 분노합니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될 수도 있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될 수 있었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면은 그게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70%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지, 왜 죽음 앞에서 다들 조용히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사해가지고 증거랑 그거 나와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서 저희가 반성합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19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전 정부랑 민주정부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재임권, 제의한 것들에 대해서 합쳐도 지금처럼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와 전 세계에 있는 그 통계를 내봐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국민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권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이게 행정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고요. 김두관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치 실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정치에 올스톱이 돼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부권만 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한 건도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한 건, 박근혜 대통령 2건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19건 정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지금 최혜병 특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해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고 또 바로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특검 이런 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근본적인 해법은 사실은 쉽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난과 관련해서 보면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께서 지난번에 제3자 특검법을 대표 경선 때는 내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법이라도 내서 여야가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해난을 의논해야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당대표 때 용산 대통령하고 1차 영수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3차 영수회담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난간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다른 데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제1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8.18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네. 적어도 전당대회 위에 반드시 영수회담이 진행돼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2분씩 깊이 있게 좀 의견을 들어볼 부분이 현안 질의에 연관된 것으로서 공영방송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즉 MBC 대주인 이사들이 6명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오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임기 개시가 법원에 의해서 일단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는 KBS처럼 MBC도 경영진이 교체가 될 경우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각 후보께서는 우리 공영방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2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후보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부든 견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공정하게 이야기를 정보를 나누는 건데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지금 그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저희 처음에 바이든 날리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바이든 날리면입니까? 90% 이상이 다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빌미로 전용기 안 태우고 그거를 빌미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탄압하고 그거를 빌미로 자신의 입맞춤에 맞게 하는 거.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저는 이 100분 토론이 이대로 가면은 10분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0분 토론이 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1분 토론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KBS, MBC, 공영방송에 대해서 저희는 안을 냈습니다. 이 사진을 추천을 하고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가해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줬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길들이기 하다가는 결국에는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네. 네. 자, 김두관 후보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다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 돼서 반드시 언론의 자유, 공정성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다시 80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도 하고 그 유명한 보도지침도 제가 말지에서 봤던 기억이 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80년대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다매체 시대라서 유튜브라든지 뭐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소위 공영방송 MBC나 KBS가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참 그 MBC 기자들 또 노조의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하고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이고요.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이 자유를 위해서 쟁취하려고 하다가 참 탄압으로 참 백마에 시들려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 아마 5주기가 이달 21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집회, 결사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꽃인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우리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지금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서 저는 당연히 인용이 돼야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또 YTN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단호하게 국회 일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 주시죠. 네.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방송, 공영방송 민영화, 또 공영방송 탄압 양상을 보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보통 4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언론 대부분이 사실은 거의 영리수단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지금 공영방송들이 그 제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장악해가지고 정부 여당 또는 정부의 선전 매체로 좀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이 언론들에 대해서 이 정부 특히 이 정권이 취하는 태도들을 보면 최근에 뭐 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하거나 심지어 기자들을 막 구속을 하기까지 하고요. 이게 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그 경찰들도 잘 수사하지 않는 사건인데 경찰에 검찰에 수사본부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을 10몇 명씩 투입해서 수천 건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통화 내역까지 막 무작위로 조회하는 이런 아주 난폭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수십 년 우리 정말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지금 정부의 이 이 폭력적 행태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은 주권자들의 제대로 된 판단을 토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유입된 정보를 통제해서 국민을 우민화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